형용사부사 두 번째에서 배울 것이 많이 없긴 한데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를 나타내는 말은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양을 나타내는 말은 셀 수 없는 명사겠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는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s가 있고 없고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토익 같은 거 공부를 하게 되면 s로 끝나지 않는 셀 수 있는 명사나 뭐 s로 끝나도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쉬운 거니까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내진 않고 쓸 수 있는 명사 즉 s로 끝나는 명사를 주고 뭐를 결정해라? many냐 much를 결정하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s로 끝나는 단어를 보고 결정하면 제일 편합니다. 자, 많다는 단어는 many, much죠. 많다는 단어 한 번 더 써보면 숫자니까 great number of, 여기는 양이니까 great amount of, 한 번 더 쓰면 great deal of. 네, 이렇게 되면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는 많다라는 뜻이겠죠. 좀 내려가서 조금 있다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말은 영어로 a few라고 합니다. 셀 수 없을 때는 a little이라고 합니다. 거의 없다 말을 할 때 얘가 또 중요하죠. 거의 없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쓰고 어를 뺀 few. 독해서 되게 중요한데 어를 뺀 little.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한다고?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말은 명사 중심, 우리나라 말이 동사 중심이고 영어가 명사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few가 아니고 few가 되면 그때는 거의 없다. little이 아니고 little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고 그죠? 그다음에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말 그대로 거의 이제 1% 정도밖에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거의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더 부드러운 해석입니다. 거의 안 왔다. 이거 더 잘 나오죠? Little did I imagine.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조금 상상했다 하지 마시고 상상도 못했다. 원래는 거의라고 해석을 해서 거의 상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1번에 있는 수량 형용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few하고 little 같은 경우만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적지는 않았지만 그럼 little이 선생님 작다란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때는 little이 작다란 뜻이면 이제 말 그대로 그때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요. 그래서 little boy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또 little boys 그럴 수도 있죠. little 다음에 셀 수 없는 게 아니고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즉 작다란 뜻으로 되는 것이니까 혹시 그렇게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little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때만 거의 없다, 거의 없는 등등으로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ng를 지금 분상 아닌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형용사 부사 시간이기 때문에 ing도 ed도 형용사니까 얼마든지 여기 들어갈 수 있긴 한데요, 그죠? 감정 형용사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을 받으니까 대개는 interested, disappointed, surprised 해서 감정을 받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사물은 감정을 주니까 surprising, boring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은 감정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ing도 가능하지만, 로봇이라는 사물은 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구조는 없습니다. 3번 구조는 가능해도, 3번 구조가 될 때는 아마 뭘로 나오진 않고 문법 시험으로 나온다기보다는 해석을 해서 저 선생님은 굉장히 지루해, 이런 문장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든지 that teacher is boring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와도 ing를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문법 문제로 물어보진 않을 거고 1번하고 2번이 아마 문법으로 나올 거고, 네, 3번하고 4번은 특히 거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서 3번 비교급 수식. 비교급은 뭐나 이런 것들 보고 비교급이라고 하잖아요.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말로 강조하는 말이 중학교 때부터 5개를 배웁니다. 써봐라. 기억나는 대로. 다섯 개 썼습니까? 뭐 있어요? 네, 등등입니다. 쟤는 얘들을 몇 가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가깝다는 말입니까? 멀다는 말입니까? 머치레스 같은 단어 딱 보면, 나도 이론을 알고 있지만 보면은 이게 많다는 말이 적다는 말이 갑자기 헷갈릴 때가 많고, 실제로 머치라는 말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 훨씬 작은, 훨씬 가까우냐. 그래서 머치레스가 되면 이것이 많고도 적고도 그런 뜻도 아니고, far close 하면 멀고도 가까운 그런 뜻이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시험은 뭐 베리가 안 된다라는 걸로 시험 잘 나오잖아요. 즉 베리 9처럼 베리는 원급을 꾸미는 말이지 비급급을 꾸미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ly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네. ly가 붙어서 주의해야 될 부사라고 적으면 되겠구나. 형용사는 ly가 붙지 않고 부사는 ly가 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이는 형용사가 되고 부사도 됩니다. 즉 높은 성 해도 되고 높게 뛰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ly가 붙으면 뜻이 뭐가 되죠? 매우란 뜻이고, 그러면 하이란 단어는 뒤에 형용사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어떤 게 잘 나오냐면 매우 경험이 많은,
매우 추천하는, 요즘 뭐 강추라고 하죠. 매우 교육적인 등등으로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잘 나옵니다. 고도로 숙련된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하일리가 베리라는 뜻이니까 굿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하일리를 붙여서 베리굿 하지 말고 하일리굿 해봅시다 이런 거는 잘 없고, 그래서 형용사가 조금 약간 좀 단어가 좀 고급진 세련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찍찍찍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하드가 형용사 뜻이 있고 하드가 부사 뜻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면 하드 스튜던트고, 어려운 일 하면 하드 워크, 또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워크 하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드 리가 되면 또 달라집니다. 뜻이 뭐라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죠. 하드는 실은 좀 어려우니까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딱딱한, 어려운, 이거는 또 열심히 하는 등등의 뜻이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패스트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패스트에다가 ly가 붙은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스트가 붙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엊그제 독해에서 나왔던 니어란 단어가 가까운이고, 니얼리 하면 역시 가까운인데 자, 뭘 하고 있습니까? ly가 붙을 때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뒤로 넘겨서 여기서 끊어서 하드, 베스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쇼트입니다. 쇼트는 무슨 말? 당연히 짧은 이죠.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고? 부족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쇼티지라고 쓰면은 부족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쇼틀리라고 쓰면은 이때는 곧이란 뜻도 있고 직전 직후라는 right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후라고 하면 영어로 right after 해도 되고 shortly after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most는 좀 뜻이 많으니까 closely 해야지. 야, close 뭔 뜻이야? 응? 가까운이에요? 이건 안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봐. 뭔 뜻이겠어? 가까우냐? 닫혀진 거야? 닫혀진 거야. 알겠죠? 클로스는 형용사 뜻이 하고 동사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클로스의 반대말인 오픈 같은 경우는 동사 뜻과 형용사 뜻이 똑같거든요. 열린, 열다. 그래서 오픈은 ed가 붙던 안 붙던 상관없이 뜻이 비슷비슷한데 클로스란 말은 이제 ed가 붙거나 s가 붙거나 그렇게 되면 뜻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형용사는 s가 붙지 않고 ing도 붙지 않고 ed도 붙지 않으니까 형용사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그때는 이제 가까운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ed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 닫혀 있다, 또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독해를 할 때는 뭐 폐쇄된 이란 뜻도 되겠죠. 클로슬리는 1번을 그대로 밀어서 가까운이니까 밀접하게라고 해서 4번에도 한번 3학년 들어가겠구나. closely related라고 적어서 밀접하게 연관된이라고 수거처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모스트를 합니다. 모스트가 뭐가 제일 복잡합니다. 실은 뭔 뜻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에 뜰 때는 절대로 앞에 뭐가 붙지 않고 어느 하나가 붙지 않겠죠? 가장 많은 뭐니까? 회당급이니까 더가 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가 붙겠죠. 가장 뭐뭐한이란 뜰 때는 뒤에 뭐뭐한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더 모스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올 거예요. 더 모스트 임포턴트처럼. 하지만 가장 많은이란 뜻이면 못 쓰겠다. 더 모스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 명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모스트가 가장 많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언제 조심을 해야 되냐면 도표 문제.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다, 가장 적다란 말을 할 때 더 모스트나 더 리스트란 말을 쓰게 되면 그때는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해석이 되려면 대명사나 부사가 따라 나오겠지만 도표 문제나 그래프 문제에서 더 모스트나 더 리스트 다음에 명사가 바로 등장을 하면 그때는 맨이나 머치 비교 최단급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내가 아까 모스트가 틀리다 그랬는데 실은 모스트를 저도 실은 EBS에서 못 보고 다른 교재에서 한 번 정도 봤긴 했는데 재밌어만 적어보고 혹시나 보이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모스트는 무슨 말이죠? 네,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할게요. 참고 끝나 바로 온가? 하드하고 하들리 구별하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데 왜 순직한 건지. 하드 뜻이 자그마치 세 가지 정도 되고 부사 뜻까지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뜻과 하드는 실은 이제 뭐 고맙지만 하나밖에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려고 보면 실은 덱과 하수의 구별처럼 너무나 하드의 같은 경우는 따질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건 되게 힘드니까 저도 이제 칠판 이런 거 쓰다가 힘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한 게 바로 빈도부사 위치로 구별하면 되게 빠를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빈도부사 위치를 배우는데 빈도부사 위치는 어디 앞이고 일반 동사 앞이고 비동사 조동사 뒤잖아. 이 자리가 하들리의 자리거든요. 빈도라는 것이 100% 빈도가 있으면 always를 쓰고 빈도가 0%로 빵 떨어지면 never를 쓰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10%의 빈도가 있으면 하들리나 레얼리나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하들리는 당연히 빈도부사 위치이므로 그 자리에 쏙 들어가면 당연히 하들리가 되는 것이니 자리만 보고 풀어낼 수 있으니까 혹시 하들하고 하들리의 구별이 나오면 형용사 뜻 첫 번째 딱딱한, 두 번째 열심히 하는, 세 번째 어려운, 그 다음에 하드의 부사 뜻 열심히 하는, 그 다음에 하들리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다섯 가지 뜻을 따져야 되잖아. 너희들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들리인지 아닌지 따져라, 또는 그죠? 빈도부사 위치인지 아닌지를 따져라.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알려드리고 책을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수량의 동사 S이죠. 쓸 수 있는 명사, 쓸 수 없는 명사에 따라서 우리나라말은 많다란 말이 똑같고 조금 있다란 말이 똑같은데 영어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셀 수 있을 때는 뭐가 붙고 S가 붙습니다. 셀 수 없으면 S가 붙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내주는 게 맞습니다. 토익 올라가서 대학교 가면 이것이 셀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국한지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고 고등학교 때는 더 쉽게 S로 끝나냐 안 끝나냐로 빨리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을 때는 a few, 셀 수 없을 때는 a little 이렇게 되죠. 당연히 어가 빠진 few와 어가 빠진 little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없는이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하고 거의 없다라고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말에 가까운 해석이 됩니다. 분사형용사. 자,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감정을 사물이 감정을 남을 느끼게 하면 ing고 사람이 감정을 받게 되니 ed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따가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분사 푸는 방식과 비슷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네모를 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벤트가 남을 흥미를 주고 앞에는 사람이 감정을 받으니 ed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베리는 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플러스를 해서 훨씬이라는 뜻이라면 조금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리틀이라고 쓰면은 비교급이 조금 더 약화가 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 배러하면 조금 더 나은이 되고 머치 배러하면 훨씬 더 나은이 되겠죠. ly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부사들은 말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외워야 돼. 도리가 없어요. 특히 하들리, 그다음에 mostly, 그다음에 closely, 칠판에 아까 적진 않았지만 레이트하고 레이틀리 같은 단어는 워낙 많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넘어와도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죠?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A번 1번 어떻게 한다고? 명사의 네모를 쳐서 S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S로 끝났죠? 그럼 셀 수 있습니다. 골라보시고 2번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띵이 사물이니까 사물은 감정을 주는 것이므로 ing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3번 비교급을 꾸미는 말은 5개가 있으니 5개 중에 하나를 아까 생각하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near하고 nearly의 차이는 near는 가까운이라는 뜻이고 혹시 nearly 하면 이제 뭐 근사값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의라고 해석을 조금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nearly라는 단어는 거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오지 명사가 따라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번에 frustrate라는 단어 다음에 커스터머의 네모에서 커스터머는 사람이니까 역시 감정을 받겠죠. 그래서 절망이나 짜증이라는 감정을 받게 되니까 ed 모양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 6번 역시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럭이란 다음에 네모 쳐서 럭의 s로 끝나지 않았으니 셀 수 없는 명사이니까 아까 배운 이론대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좀 주지 않았으니까 쉬운 문제라서 A를 복습하면서 풀고 B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A번 답 뭐야? 퓨가 되죠. 2번은 서프라이징입니다. 사물이니까. 베리 고처럼 원급을 꾸미지 비급급을 꾸미지는 못합니다. near라는 말은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뒤에 명사가 붙어서 전치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near 다음에 amount라고 나올 때 near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구조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게
형용사라면 더가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어는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전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니얼리는 될 수가 없고 니얼리는 거의란 뜻이니까 뒤에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 같은 단어가 나오겠죠. 5번은 사람이니까 좌절을 당한 것이므로 frustrated가 됩니다. 6번은 셀 수 없고 s가 없기 때문에 a little로 하시면 이거 아니다 이거 두 개 다 되네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집에 와서 I saw a woman trying to turn onto the main street and having 자 계속해서 뭐가 오고 카는 셀 수 있고 트래픽은 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와서 길로 막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네요. 그죠? 그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래서 뭐가 답이야? 네. 이거는 둘 다 답이니까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군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은 맞게 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일리라는 단어는 뒤에 조금 약간 고급진 단어들이 옵니다. 뭐 하일리 굿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파인딩스에 네모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인데 사물을 꾸미는 것이니까 사물은 감정을 주는 것이니까 ing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fascinating이 됩니다. 3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how hard 얼마나 세게 밟아야 되는지. 얼마나 세게 밟아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정도가 강하다라고 할 때 세차게라고 할 때 그때 하드를 많이 쓰는데 뭐 레인 하드 이렇게 쓰면은 뭐 딱딱한 비가 아니고 열심히 오는 것도 아니고 세차게 비가 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정도가 강하다는 뜻을 쓸 때도 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는 어떻게 얼마나 세게 브레이크를 밟을지 이렇게 되겠네요. 부사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앞에 유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명령문이니까. 그러면 사람이니까 감정을 받음으로 ed로 바꿔야 합니다. displeas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옆에 fit의 네모에서 fit는 s로 끝나진 않지만 foot이란 단어가 복수 형태가 되면 s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으로 바뀌는 fit이니까 셀 수 있으므로 many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밑줄 앞에 더가 있죠. 가장 주의 깊은 뭐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most는 이때 가장이란 뜻입니다. 네, 그렇게 문제는 없었고 ly가 붙은 단어들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독해에서 나올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제도 니얼리 같은 거 있었고 하들리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잘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퓨하고 리틀 앞에 어가 없을 때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1분 쉬었다가 독해를 할게요.